평촌에 와 있는데요. 그 안양에서 동안구 안에 평촌 신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번개역 4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래쪽과 위쪽으로 나뉘는데, 위쪽이 평북지역, 아래쪽이 평남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촌 신도시, 학군의 강자인 도시는 바로 이 평남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평북지역이죠. 이제 평북지역에서 번개역에서 조금 올라오는 역세권 단지 범위 안에 들어오는 단지에 지금 와 있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보이나요? 짤뚱한 애도 있고 좀 높은 애도 있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들썩들썩한 거고, 그 옆에 한가람세경이라는 단지도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동의서를 막 걷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짠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 현 상황이 어떤지 이번에 조사를 해주신 돈디님께서 한번 여기 평북 지역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가 난 이후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가람 세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리모델링을 뭐 한 해 만에로 엄청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이 되긴 했는데 우리는 못한다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호객 논어 같은 데 보면은 그 싸우는 대표 단지 중에 하나가 소개가 됐던 네, 그런 게 한가람 세경 아파트였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그랬으니까 노후도시 특별법 나오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리모델링 안 한다, 재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좀 물살을 탄 걸로 듣긴 했어요. 뭐 어차피 진행이 동의서를 한참 걷고 있었으니까 그 동의서를 그냥 재건축으로 바꿔서 다시 동의서를 거둘 수 있으니까 충분히 너무 초입이어서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네요. 맞아요. 근데 요번에 또 매수세가 1월 30일 특례 보금자리로 나오고 13대책 나오고 나서 매수세가 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여기 한양 1단지부터 6단지 사이에 거래량이 조금 올라온 특징적인 단지 중에 하나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10월에 한 번 오고 12월에 한 번 오고 2월 말에 한 번 왔는데요. 네. 그 12월에 왔을 때부터 조금씩 좀 돌고 있었어요, 매수세가. 그때 너무 많이 빠졌다, 이제 이 정도는 바닥이다 라고 해서 좀 급급매들이 거래되기 시작했고, 2월 달에도 급급매는 계속 거래됐는데 막 엄청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급급매 거래되고 급매들이 좀 거래되는 분위기다. 확실히 좀 소형이다 보니까 전세가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뭐 빠질 일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빠질 일이 없다, 전세가가 이거보다 더 빠질 일이 없다 해서 아무래도 좀 가볍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접근하기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역 조사할 때 사실 본인도 평촌 너무 사고 싶다 맞아.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게 좀 좋았어요? 일단 이 평북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가 좀 많이 싼 편이라고 느껴지긴 했거든요, 가격 자체는. 그래서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 분당이랑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좀 저렴한데 하면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투자금은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제 투자금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제 기준에 들어오지 않아서 거래 뭐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었고, 실제로 제 주변에 사람들이 평촌에도 많이 살고 인덕원에도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더 약간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강남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강남 출퇴근하기 되게 편하고, 그리고 제가 좀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다른 그 판교에 사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판교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로 왔다 갔다 하기도 되게 좋고, 직주 근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사실 평촌이 메리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월곡 판교선이 개통이 되면 판교랑 정거장이 두세 정거장만 가면 바로 판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판교에 있는 이런 고급 인력, 고연봉자, 그 사람들이 사실 아무리 고연봉을 받아도 당장 입사하자마자 판교나 분당에다가 집을 사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배후 지역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안양 평촌이 좀 가격대도 저렴하고 인프라도 좋고 학군이랑 뭐 이런 게 좋으니까 그 판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월곡 판교선이 잘 되면 될수록 배후 지역으로 오히려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는 면이 있어요. 되게 여러 군데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당이랑 비교하면 상권 같은 게 진짜 완전 좀 압도적이에요. 분당은 좀 이게 좀 퍼져 있기도 하고, 이게 그 여러 군데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면 평촌은 완전히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잖아요. 번개역에 그냥 네. 몰빵해 놓죠. 네, 그래서 진짜 여기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생활 편의성은 진짜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산본이랑 비교했을 때는 산본보다 조금 더 활기찬 느낌이었어요. 산본은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면 그 평촌은 그래도 좀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좀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전반적으로 뭔가 도시 자체가 좀 활기차고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안양도 그렇고 삼본도 그렇고 되게 가까워요. 여기 안양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삼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삼본하고 안양하고 되게 가까워서 그러니까 서로 수요를 상당히 주고 받는 사이예요. 그래서 안양에 살던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분당이나 과천으로 가고 싶어 하고, 만약 여기 살다가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고 최근에 또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전세도 크게 상승하고 매매가도 크게 상승했을 때 좀 부담을 느꼈던 적 있잖아요. 18년, 19년, 뭐 20년, 21년. 그때는 사실 저기 군포시 안에 이제 삼본 신도시가 있는데 그때 3번으로 좀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 3번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게, 여기 학원가를 이용하고 싶은데 3번 가서도 학원 차량이 그쪽으로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시킬 때도 3번으로 가서도 그래도 교육을 전혀 손 놓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적으로 이제 좀 저렴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가 편한 거죠. 평촌 신도시 안에서도 가격대에 상관없이 좋은 데 가고 싶다, 핵심 지역, 정말 핵심 학군에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평남 지역에서 움직이고, 거기서 좀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고 가성비를 따져서 움직이고 싶다 하면 평북도 조금 어렵다.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도 처음 오면 제일 좋다고 하는데 평남 먼저 가요. 근데 가보면 갭이 좀 있고 아무래도 가격대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막 뭐 비싼 건 보통 8억에서 10억 갔다가 지금 좀 10억, 30평대 기준으로 하면 10억 전후, 그리고 20평대 전후로 하면 뭐 지금 8억 전후인데, 이전에 상승될 때는 30평대는 뭐 10억 넘어가고 지금은 30평대는 8억대, 8, 9억대, 그리고 20평대는 지금 6억에서 8억 사이, 이러니까 갭이 좀 있고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내려오면 4억대, 5억대, 6억대로 억 단위로 조금 떨어지니까 여기가 조금 더 가벼운 거죠.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조금 더 1, 2억 정도가 또 움직이니까, 그런 식으로 억 단위로 조금 움직였을 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평남 갔다 평북 갔다 3번 이렇게. 그리고 군포, 의왕 좀 더 가면 의왕까지도 가시거든요. 그래서 수요 흐름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기 인덕원 뭐 얘기 나온 김에 인덕원 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인덕원 쪽에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인덕원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지금 풍족해졌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 보낼 때가 되면 인덕원 쪽에 새 아파트는 많을지언정 학군이 조금 학원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이제 아이 학교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쪽에 뭐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하거나 그쪽을 하지만, 아이 교육을 신경 쓴다 그러면 인덕원 쪽 사람들이나, 여기 평촌 바로 옆에가 의왕시의 내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왕시 포일동이랑 경계선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생활권으로 보면 다 같이 평촌인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행정구역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구역이 나뉘다 보니까 학교가 딱 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평남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서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그 수요가 짱짱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요가 비싸서 빠진다. 그럼 그쪽에서 다시 채워주고 하는 이제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전세 가격도 빠지고 뭐 매매 가격도 빠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전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막 한 진짜 뭐 1년 동안 한 달에 한 건 거래할까 말까 못 먹고 산다, 부동산 사장님들 막 폐업한다 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전월세로 먹고 살아, 편안하게 여유있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든 수요층은 항상 이렇게 받쳐주고, 거기 안에서 거래는 이루어지는 정도의 그런 약간 탄탄한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으면 평남 지역을 사면 너무 좋겠지만 돈이 없어서 그건 안 되고, 평남 지역 같은 경우에 막 엄청 움직임이 활발하다 느낌은 아니었어요. 되게 신기했던 게, 평남이랑 평북이랑 또 인덕원이랑 수요가 다른 걸 이제 조사하면서 봤거든요. 되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에 이걸 비교를 하니까 평남의 수요는 평남의 수요대로 있고, 평북의 수요는 평북의 수요대로 있고, 그리고 인덕원의 수요는 또 다른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흐름 같은 걸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저는 되게 놀랐던 게, 평남 쪽에 가면 그 엄청 큰 학원가가 있잖아요. 진짜 완전 압도되는 그 큰 길에 많은 학원가가 있는데,
거기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학원가. 그리고 막 저녁에 오면은 진짜 줄 서서 버스가 있거든요. 사교육 시장의 그 활발함을 보고 싶으면 평촌에 와라. 약간 그게 학원 진짜 버스가 거의 줄 서 있다는 거죠? 밀집되어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저한테는 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게 되게 생소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런 욕망을 쫓아서 거기로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끼기도 했고 그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수요가 다르다고 하면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는 분위기로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 평남, 평북, 인덕원을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평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되게 저렴해졌어요. 3억 초반대로도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뭐 물론 그거는 뭐 평북만 포함된 건 아니고 목련 2단지나 그렇게 좀 소형 평형 위주의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매수세가 좀 붙는 거는 그쪽에서 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가 좀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실거주자들이 움직인다. 실거주자들이 이제 이사 가려고 집을 보는 게 이제 인덕원 쪽. 그리고 평남은 그냥 집을 내놓긴 하는데 뭐 엄청 팔 생각은 없고 그냥 뭐 이 가격 이하면 안 팔아. 왜냐면 거기는 완전히 실거주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탄탄하지. 네, 엄청 탄탄하다 보니까 내가 뭐 안 팔리면 뭐 말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 실제로 막 거래가 엄청 활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수요가 되게 신기했고 큰 길만 건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 아니면 수요가 갑자기 바뀌는 느낌? 그래서 이게 아니 근데 같은 시멘트 아파트인데 그렇게 느껴져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임장을 다닐 때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을 땐 그냥 얘도 시멘트, 얘도 시멘트, 얘도 시멘트인데 이제 부동산에 가서 똑같이 상담을 해보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 길 하나 차이 아파트 사이를 두고 했는데 이쪽 아파트랑 얘기하는 톤이랑 여기 아파트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지. 그래서 이 행정구역이 의왕시의 포일동으로 돌아가냐, 내손동으로 들어가냐, 평촌동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분위기의 톤이 너무 달라지니까 약간 그걸 느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매수세의 움직임은 범계역을 기준으로 해서 평남, 평북이 있는데 평남은 조용하다. 실수요가 탄탄해서 얘네는 더 가격을 싸게 내놓을 생각이 없다. 평북은 싸졌으니까 그나마 투자자가 더 많이 들어간 건 평북이에요. 왜냐면 가성비가 더 나오니까 투자자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온 지역이 평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번에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 개 샀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출을 털면서 털고 싶은 거지. 그래서 급매물이나 이런 애들이 나오고 싸게 나오는 매물 위주로 해가지고 10평대의 한양 시리즈 1단지부터 6단지 시리즈 애들이 3억에서 4억대 나왔던 애들은 11월부터 1월 달부터 해서 쫙 빠졌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전에 왔을 때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거래하기 너무 힘들어 막 이랬는데 요새는 나 지난주에도 막 3건 거래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그게 톤이 확 바뀌었다는 게 12월 달 1월 달부터 쭉 바뀌었다는 게 요 근래의 모습의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